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후장의 이슈들 싹 지금부터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이슈 가지고 있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총 상위주 전반적인 흐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대형주가 또 한 번 흔들리는 건지, 이게 미국 국채 영향인지 아니면 원자재 부담인지 뭐 단순 수급인지 일단 전반적인 진단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오픈이 열리면서 네. 유가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이 됐던 그런 시장이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가 3% 이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표현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제 환율에 대한 상승, 이제 신흥시장에 대해서 자금 이탈이 소폭 나타날 것인데 지금 한 5주 연속으로 봤을 때는 그 대만과 국내 시장에 대해서 외인에 대한 매수 세력이 한 10억 불씩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머징 시장에 한 27억 불 정도가 들어왔는데 국내랑 대만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 외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고 오늘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조금 단기적 눌림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 눌림이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은 수급을 보면 현 선물을 좀 동반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서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단순한 눌림이라고 보는 거는 네. 주 후반에 있을 이벤트에 위원님 그럼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9월 달에 이제 9일이죠. 네네. 내일 모레 국내 두 번째 쿼드러블 위칭데이가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 만기가 진행이 되고요. 10일에 이제 CPI에 대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확대가 돼서 이미 시장은 만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봉쇄 완화라든지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가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팀목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지수는 조금 많이 밀려요. 지수가 많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에 대한 매도가 과거처럼 얼마 전처럼 5월 초반처럼 막 4천억, 5천억, 8천억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거래소 기준으로 한 1,500억에서 2천억 사이에 대한 매도세로 제한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 이 자리를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성장주가 더 외면받을 수 있는 금리 인상 속도 이 아이템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폭 크게 좀 내려앉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변동성이 크다면 여기서 뭔가 액션을 투자자분들이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관망이 최선일까요? 오늘 봤을 때 이제 성장주 안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한마디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가 여러 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사업 다각화를 보여주고 있는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흐름은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자리에서 만약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보다는 버텨주는 쪽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주식의 격언에서 떨어지는 칼날은 이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이벤트 구간에서 좋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찾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I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은 변동성이 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실적이 되는 쪽은 그래도 모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IT주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곧 컨센서스가 나올 건데 2분기는 살짝 불안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위원님. 이제 2분기 실적이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날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네. 이제 실적에 대한 것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삼성전자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실적을 내매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것들에서 주된 성장 동력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체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이 출범이 됐고 기업들의 투자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2차 벤더로서 1차 벤더로서 수익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영업이익률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매력도 플러스 지금 횡보를 하거나 눌리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거나 버티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IT 섹터에 좀 한정해서는 오늘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지더라도 조금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실까요? 반도체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에 네.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고요. 네.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는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누르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가전 쪽에 대한 반도체 흐름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옮겨오면서 의외로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IT다,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성장성을 확인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IT 가운데서는 본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시도를 하는 쪽을 보는 게 지금은 맞춘 전략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DDR4에서 DDR5로 네.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큰 격변의 시기에서 가격적인 부분 그 리스크도 있고 반드시 쇼티지도 있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변화와 이제 악재가 함께 동반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 판단으로는 기존에 있는 섹터보다는 새로운 사업군 DDR5로 전환하고 있는 그 시점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스템 반도체적으로서 어느 섹터에 자동차 섹터든 그게 자율주행 섹터든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에 대한 흐름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2분기 실적이 저점을 찍었음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좀 기다려 볼까요?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중대형주 쪽에 속한다. 조금 시가총액 좀 큰 종목에 속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갖고 가시고요.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이제 한 방 한 방 잘 튀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 버티는 쪽을 차례차례 조명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 강세와 연동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정주에 120달러 터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유주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WTI 이렇게 국제유가의 상승 국면은 조금 더 일단 이어질 수 있을지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좀 살펴봤을 때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이후에 국제유가는 140불을 넘는 모습까지 진행이 됐었죠. 이번은 그 전보다 과거보다 자금적인 유동성 공급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유가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시작되거나
심화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더 극심화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극심화가 됐던 유가 가격이 이제 점차 안정화를 찾으면서 이제 조금 경직된 모습을 변동성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드라이빙 시즌 플러스 중국에 대한 봉쇄 완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 기대감, 뭐 정제 마진 이야기도 맞물려서 올라온 이 정유주들, 대형사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시는 걸까요? 보유자분들께서는 네. 사실 가지고 계셔야죠. 더요? 네. 아하, 그러면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신규 진입까지도 가능한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SOL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네. HD 현대 한 3개 종목 정도밖에 안 돼요. GS는 안 보시고? GS는 잘 안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3개 보시고. 네. 그래서 SOL이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차트를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상승을 좀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아직 유가에 대한 변동폭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홀딩 전략을 조금 권유를 해드리고요. 미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SO일이나 SK 이노베이션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한 편입을 조금 기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을 찾아보는 노력이 이 섹터에 관해서는 필요하겠다라는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자재 가격 강세 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섹터가 바로 조선입니다. 자, 일단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지수 대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조금 악재라고 할까요? 이게 뭐 저가 수주, 뭐 후판 가격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상반기에 이러한 악재들은 지금 해소, 다시 기대감을 가져가는 구간 면이 맞습니까? 지금 뭐 5월달 세계 선박 48%, 한 50% 정도를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를 하면서 세계 1위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탈환한 그런 자리이죠.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 지금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까지도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화폭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선 업황에 대한 것이 과거처럼 그냥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제 디지털화 아니면은 인프라에 대한 구축, 뭐 자율주행 선박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으로 첨단 산업으로서의 변화를 같이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섹터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스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뭐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 뭐 2가지 정도 파업 이슈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카타르 협상 여부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만약에 투자에 나선다면 그리고 보유 중이시라면 어떤 리스크를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주의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카타르 협상에 대한 것보다는 화물연대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서 이제 출하에 대한 철강 제품에 대한 출하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포스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00톤 그리고 현대제철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00톤 정도에 대한 철강 출하가 차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지금 선박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선조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딜레이에 대한 여부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이죠.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네. 오히려 뭐 지금은 조선이 아니라 이 파업 이슈를 그렇게 높게 보신다면 육상 관련해서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너무 많이 갔나요?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그렇게 오전에 조금 보여주다가 네. 이제 운송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이 굉장히 급하게 식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테마에 대해서는 가장 굵직굵직하게 글로벌적으로 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섹터라든지 뭐 원유 관련된 섹터라든지 이제 정유 관련된 섹터라든지 조선 관련된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흐름만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조금 프레스가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그 쪽을 보지 않아도 된다. 네네. 오늘 시장의 뭐 특징적인 부분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이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동시에 높아지실 것 같은데요. 특급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나열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북한발 리스크도 있고요. 뭐 달 탐사, 누리호 뭐 여러 가지 뭐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 가운데 지금 저희가 가장 핵심 재료로 잡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키워드는 뭔지부터 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우주 시대에 대한 확장이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 전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커졌는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 플러스 이제 누리호 그리고 다누리로 이어지는 우주항공에 대한 시대가 개막이 된다라고 보는 포인트에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굉장히 강한 뭐 수주라든지 이슈라든지 계속해서 나타날 섹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신고가 종목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진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이슈 소멸 관점에서 뭐 누리호라도 그 이후 이슈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올 때 그때를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타이밍은 진단하실까요? 지금 대장주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플러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FA50 이슈 2조 원에 대한 핀란드 수주권이 있었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묶여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는 추가적인 수주권이 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도 그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지금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주항공 시대에서 약간 위성 관련된 종목인 세트라이크 I라든지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를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내 키맞추기 흐름도 예측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5개 이슈 저희가 점검 받아봤습니다. 이 중에 오늘 원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위원님, 오늘 이 중에서 어디에서 원픽을 고르셨을까요? 저는 정유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네네. 오늘은 HD 현대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모멘텀 가장 주요하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지주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유가 관련돼서 이제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이제 지분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에 대한 대형 LNG선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분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계 쪽에서는 현대건설 기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굴착기, 뭐 굴삭기 이쪽 그 선박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진 가격대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천 가격은 63,000원, 현재 63,500원 정도까지는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가격 75,000원, 손절 가격 58,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